실전 매매 최고 수의 길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월요일장 양대지수 소폭의 하락 현재 띄고 있습니다. 장중에 혼조를 나타내는 모습. 이 시각에는 약보합 양대지수가 기록하고 있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보합권이고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혼조 양상 띄고 있습니다. 전력설비, 원전, 방산의 강세 돋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장 특징 짚어주시죠. 그러니까요. 주말간에 해외 시장 반등이 좀 나왔어요. 해외 시장 양호, 국내장 혼조다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나스닥이 이게 반등이 나오긴 나왔는데,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우아래로다가 지표 나왔을 때 2300에서 2700까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2500으로 밀어버리고 막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어쨌든 나스닥 시장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치고 가기보다는 아마 2만 안착 과정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요건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대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우죠. 다우가 거의 종가 기준으로다가는 지금 다우는 신고가를 뚫어버렸습니다. 다우에 포진되어 있는 그 대표적인 30개 주식들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트럼프 피격 기사가 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오늘 그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아마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한번 보면, 주말간에 해외 시장은 물가지표 나왔고, 기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이제 다시 반등이 나왔다. 그러나 나스닥은 여전히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있는 상태에서 신고가로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거시기해 보이고, 반면에 다우향의 주식들, 이 에너지나 제약이나 금융주가 포진되어 있는 다우는 다시 신고가로 가는 어떤 이런 흐름에서 지수의 어떤 그 방향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트럼프 후보 피격 기사가 나오고 오늘장은 전력설비, 방산 등 그쪽 향의 주식이 좀 움직임이 좋아요. 우선 전력설비는 지난 6월 달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주도 테마예요, 여러분. 일종의 주도 섹터가 된 거죠. 저쪽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계속 이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고, 다만 신고가에 있는 건 좀 부담 가고, LS 일렉, 가온전선 등 요런 정도의 종목들은 나쁘지는 않다 정도. 대신 이제 이쪽은 거래가 확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게 좀 부족하긴 해요. 그리고 방산인데요. 방산도 오늘장은 따라가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 오늘은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다소 과한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런 주식은 원래 야곱야곱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 방에 확 치고 가면은 기존에 보면은 연속적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피격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이쪽은 매력적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쪽은. 그리고 원전도 마찬가지. 그런 특징이 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제약이죠. 제약주도 지금 보면 옥석을 좀 가릴 필요가 있는데, 유한양행은 잘 가는 걸로 얘기하는 거고 지금 따라붙으면 안 되고요. 여전히 유한양행 신고가고, 최근에는 이제 금요일날 미스터 진단에서 셀트리온 물어봤을 때 내 의견을 좀 얘기했는데, 셀트리온이나 이쪽이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할 때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거 여기 트럼프 대통령 얘기 나왔으니까 한 코멘트 놓으면, 지난 우리가 지지난주 목요일이었을 거예요. 제약주가 우리나라 지금 전체 섹터 중에서 금리 인하가 만약에 이제 시작이 될 때 가장 매력적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제약주라는 거. 대신 지금 단기간에 이종복이가 보는 주식은 다 신고가로 붙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관심 있게 얘기할 만한 거는 없고, 흔들릴 때는 나쁘지는 않다. 제약주. 그리고 지금 정도에도
뭐 바닥 탈출형은 나쁘지는 않아요. 대표적으로 한미약품 같은 경우를 이 종목이가 바닥 탈출형으로 얘기하는데 이것도 단기간에 올라온 게 크고 고점에서 밀려 내려오고 있는 이 하락 추세 대 쪽에 붙었기 때문에 붙으면 안 되고요. 조정받을 때. 아니면은 더 세게 올라가면 그 뒤에 눌림목에서 이런 식으로 약간의 어떤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요거 좀 참고하시되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다우향의 흐름이 좋아요. 건설주도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기계도 마찬가지고 근데 건설기계는 매력이 있어요. 다만 건설기계 쪽은 가만있어 봐.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현대건설기계인데 모양 만들고 있죠. 거의 셀트리온하고 비슷하게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실적이나 이런 쪽은 자신이 없는 섹터입니다. 주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하향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다우향의 흐름이 좋고 전력 설비나 이런 쪽이 움직임이 좋을 때 소외받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지금도 단기간에 올라간 게 있으니까 따라가지 마시되 요거는 내가 가급적이면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 좀 해봤어요. 중요한 거는 건설기계류, 다우향의 종목들 그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원래 금리 인하기에는 성장주가 움직임이 좋고 양호한 게 맞는데 오늘 장은 AI나 로봇 쪽을 보면 AI는 반응이 나오려고 하고 있고 로봇 쪽은 두산 로보틱스가 지난 주말에 이슈로 인해서 움직인 부분이 좀 해소되는 과정이고 반대로 조금 밑에 있는 정통 로봇주들은 흐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거든요. 2차 전지가 오늘 좀 밀리는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 이슈는 2차 전지는 최소 4개월 이전부터도 있었던 건데 오늘장 2차 전지가 조금 밀리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냐. 그리고 2차 전지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모양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닥 위험해 보이거나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은 이런저런 요인으로 그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조금 다우향의 흐름이 양호한 것 같고 전 트럼프 대통령 피격 기사로 그와 관련된 주식들이 움직임이 좋은 게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수혜주의 강세 그리고 또 전력 설비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장의 투자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접근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 얘기 좀 했어요, 여러분. 역시 우리나라는 지수가 세게 못 치고 가죠. 오늘 지수는 단기 고점은 장중 고점은 나온 것 같고요. 아마도 이번 주간에 조금 눌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좀 눌릴 수 있는 주간이에요. 397 돌파 393 지지 체크라고 놨어요. 근데 397은 일단 아침에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쪽으로 갈 확률은 떨어지고 393 지지 체크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종합주가지수 2750은 거의 안착된 게 맞고요. 그 다음에 2950 쪽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안착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이건 내 판단인데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물 얘기함과 동시에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라는 걸 갖고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주식시장은 그 2분기에 자동차, 금융, 전기전자 위주로 지수가 레벨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는 안착 과정이 필요한데 지수를 견인했던 쪽은 아마 세게 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저쪽이 세게 가면 말이 안 되죠. 종목은 돌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그 대신할 수 있는 쪽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게 시총 상위 쪽에서는 2차 전지가 확실한데 이제 트럼프 후보자가 이제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이제 저쪽에 물량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물론 2차 전지 전기차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보면 나스닥이 지금 장전에 나스닥 선물이 양호한 것 중에 하나도 지금 보면 테슬라는 지금 급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금요일 날 이 보시면 이게 한 번에 죽지 않을 거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저쪽은 이 낙폭과대형과 테슬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ESS하고 자율주행하고 요런 쪽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쪽이 가도 나중에는 2차 전지가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에서 신고가형에서는 지금은 제약주하고 그다음에 AI 쪽도 그 제약하고 연결된 AI가 먼저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오늘 보면은 먼저 빠진 주식들은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확 따라가시면 안 돼요. 내가 미스터 진단에서 캠트로닉스 가지고 좀 한번 얘기했었는데 충분히 많이 밀렸잖아요. 이렇게 충분히 많이 밀린 쪽은 나쁘지는 않아요. 흐름 자체가. 그래서 반도체 쪽도 충분히 많이 밀린 주식 중 이제 이런 게 올라가려면 이제 거래가 어느 날 한번 이런 식으로라도 거래가 한번 터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2차 전지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도 이 두산 로보틱스가 금요일 날 쳤고 오늘 밀리니까 좀 코멘터리 들어가면 이제 금요일 날은 기사에 의해서 이제 다 확 올라갔어요. 보면 두산 로봇도 지금 10% 빠지고 밥캣도 지금 거의 10%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산은 그래도 아직은 여전히 버팅기는 것 중에 하나가 두산은 지주사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빌리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사에 의해서 한번 움직였고 며칠 지나면은 다시 옥석이 가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에 손을 들어주는데 대신 요 갭매꾸기 과정 정도는 조금 나올 것 같으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 좀 하시고 그 다음이 이제 AI과냐 뭐 기타인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종목이 얘기하고 싶은 쪽에 하나는 전력 설비입니다. 저쪽 설비는 추격 매수를 하지 않는 선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은 아마 소외받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방산 쪽은 주도 테마주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방산 쪽은 여러분들한테 추천 잘 안 해요. 그래도 방산도 꾸준히 시세가 나올 수는 있다 정도 보되 이 종목은 제약주를 더 좋게 얘기한다 정도 얘기하면 대여섯 개 정도의 섹터가 될 겁니다. 그 대여섯 개 정도의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게 스타일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이번 주에 좀 구성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주에서 말간으로 갈 때 수익이 좀 나지 않겠냐. 이렇게 큰 얘기 좀 해드렸습니다. 네, 아까 잠깐 건설주 얘기도 해주셨는데 채팅창에서 또 건설주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미국장에서도 건설주 강세였잖아요. 건설주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그러니까 건설주도 금리 인하 하면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종목은 저 대형 건설주보다는 건설기계를 선호하고 건설주도 아마 하반기로 가면서는 현재 위치보다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와 이거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다행이지 GS건설 같은 게 바닥 탈출형이죠. 대신 큰 기대보다는 뭐 2만 원 넘어서 2만 2천 원 정도? 대신 단기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긴 호흡으로 보면 건설주도 종목에 따라서는 바닥을 탈출할 확률이 높은 섹터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 기계를 좀 더 선호한다는 점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답이 말 속에 있는데 오늘은 방송 없습니다. 이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전략은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였고요. 배터리, 로봇, 반도체, 전력 설비, 제약바이오 가운데 의료, AI까지 방산, 건설, 기계주에 대한 분석 그리고 비유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었습니다.